여러분 당뇨 있으시다고 과일은 아예 입에도 안 대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습관이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당 대사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김지혜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패턴을 봤어요. 과일은 절대 안 먹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바나나 한 개 먹었는데 혈당이 200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한 개가 아니라 3개였고 식사 바로 직후였습니다. 결국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양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일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서 아예 포기하셨나요? 그런데 사실 과일 속에는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요. 이걸 다 포기하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그 과학적인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하루 한 개만 제대로 드셔도 일주일 안에 혈당 변화가 느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맛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과일은 빼셨나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 73세 이영훈 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박사님, 단 거 하나도 안 먹는데 혈당이 왜 자꾸 올라갈까요? 식단을 살펴보니 흰쌀밥 3끼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감자는 좋아하지만 당뇨에 나쁘다며 손도 안 대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밥보다 감자가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립니다. 이영훈 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잘못 참아왔던 거죠. 사실 감자뿐만 아니라 고구마, 단호박, 심지어 바나나까지도 흰쌀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여러분, 단맛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혈당을 올리는 건 단맛이 아니라 당이 흡수되는 속도예요. 같은 달콤함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흰쌀밥은 빠르게 쪼개져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만 고구마는 천천히 분해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요. 이영훈 님은 밥 대신 고구마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혈당이 안정되고 피곤함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한 가지 식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과일 선택법과 타이밍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지금부터 당뇨를 악화시키는 오해와 혈당을 잡는 과일의 진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건 단맛이 아니라 그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예요. 이걸 당화지수, 영어로는 GI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속도를 재는 거예요. 흰쌀밥의 당화지수는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55에서 65 정도로 훨씬 낮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감자를 참으며 밥만 드시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히려 혈당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은 빠르게 쪼개져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만 감자나 고구마는 천천히 분해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고를 때는 단맛보다 소화 속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화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화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은 올라갑니다.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음식 고를 때 맛만 보시나요? 아니면 속도도 생각하시나요? 이제부터는 꼭 속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단순히 감기 예방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물질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막아주는 게 바로 비타민 C예요.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C 섭취가 당뇨를 가진 분들의 혈관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건강 지표가 훨씬 좋았어요. 제가 만난 68세 정미숙님은 식사 때마다 비타민 C를 챙긴 뒤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0.6 떨어진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미숙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공복에는 꿀 한 숟가락과 함께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누어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C를 단순한 영양제로만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혈관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름만 되면 수박 많이 드시죠? 그런데 수박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박은 포도당 비율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반면 포도는 과당이 많아서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합니다. 당화 지수로 비교해 볼까요? 포도의 당화 지수는 43에서 53 정도예요. 그런데 수박은 72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흰쌀밥 수준이에요. 수박이 달아서가 아니라 수박 속의 당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여름 내내 수박만 드셨어요. 시원하고 수분도 많고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어요. 제가 포도로 바꿔보라고 권했더니 놀랍게도 혈당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같은 과일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포도, 단감, 사과를 하루 한두 개 정도 식간에 드시면 됩니다. 식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 그러니까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드시는 거예요. 이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스 형태로 먹으면 섬유질이 사라져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요. 과일은 꼭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갈아서 마시는 순간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당이 빠르게 흡수돼요. 여러분은 여름마다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혹시 수박을 자주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포도나 단감으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당뇨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바나나의 당화 지수는 51에서 60 정도예요. 흰쌀밥보다 훨씬 낮죠.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건 소화가 천천히 되는 전분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거죠. 미국 당뇨협회에서도 바나나를 적절한 과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최동훈님은 하루 한 개 바나나를 식간에 섭취하면서 혈당이 7.8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최동훈님은 처음에는 바나나가 무섭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바나나 2개를 먹었는데 혈당이 확 올랐던 기억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하루 한 개만 너무 익지 않은 바나나로 드셔보라고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익지 않은 노란 바나나를 하루 한 개만 드세요. 까만 반점이 너무 많이 생긴 바나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여러 개를 한 번에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바나나 한 개가 대략 1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혹시 아직도 바나나를 피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안심하고 하루 한 개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움직임입니다. 식후 30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어요. 식사 후에 우리 몸은 당을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움직이면 근육이 당을 빨아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사 후 30분 산책이 혈당을 20% 정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스포츠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후 가만히 앉아있는 그룹과 30분 걷는 그룹의 혈당 차이가 정말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동훈님은 바나나만 바꾼 게 아니에요. 식후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더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운동만 추가했는데도 약을 줄이지 않고 혈당이 안정된 거예요. 여러분도 식후 30분 후에 30분 동안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저녁 잠깐이라도 걸어보시겠어요? 식사 후 소파에 앉아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이제 이 간단한 습관들이 왜 단 일주일 만에 변화를 만드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당뇨는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싸움입니다. 혈당이 조금 높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조금 낮다고 방심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단 7일만 해보세요. 수치보다 먼저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먼저 식사 후 30분 산책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식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당이 그대로 혈액 속에 머물러요. 그런데 걸으면 근육이 당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제가 만난 70세 강수진님은 식후 산책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차이를 느끼셨대요. 식후에 항상 졸렸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졸음이 오거든요. 다음으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면 적당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 속 당 농도가 희석돼요. 그리고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것도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시는데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꼭 드셔야 해요. 다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식사 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세 번째로 현미나 통밀 중심의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흰쌀밥을 계속 드시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요. 현미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처음에는 현미가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땐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세요. 제가 만난 한 분은 현미로 바꾼 지 2주 만에 혈당이 안정됐어요. 그분은 현미가 꼭꼭 씹히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니까 간식도 덜 찾게 됐대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서 풀고 어떤 분은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풀어요. 저는 여러분께 명상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7시간은 꼭 주무셔야 해요. 잠을 못 자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져요. 그러면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고 특히 단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 자체가 혈당을 올려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밤에 자꾸 깨거나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땐 낮에 햇볕을 많이 쉬시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일찍 끄세요.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 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6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려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는데 담배까지 피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간에서 당을 만드는 걸 방해해서 저혈당이나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소주나 맥주보다는 와인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양이 중요해요. 와인이라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술은 끊으시는 게 좋고 정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 잔 정도만 드세요. 7번째는 하루 한 개의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나나는 당뇨의 나쁜 과일이 아니에요. 너무 익지 않은 노란 바나나를 하루 한 개 식간에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제가 만난 62세 김영미님은 간식으로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프면 빵이나 과자를 드셨는데 바나나로 바꾸니까 혈당이 훨씬 안정됐대요. 바나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은 이 7가지 중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전부 다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첫날에는 식후 산책만 해보세요. 이틀째에는 물 마시기를 추가하고 사흘째에는 현미밥을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일주일 후에는 7가지를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저혈당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혈당을 낮추려고 거의 굶다시피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저혈당이 오면 정말 위험해요. 쓰러질 수도 있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시되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질을 바꾸는 거예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빵 대신 고구마, 과자 대신 바나나 이런 식으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이 7가지 습관을 단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 혈당을 재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수치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몸은 먼저 알아요. 식후에 덜 졸리고 피곤함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단맛이 문제가 아니라 흡수 속도가 문제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은 뭐였나요? 당뇨 있으면 단 음식은 절대 안 된다. 과일도 안 된다. 감자, 고구마, 바나나 다 안 된다. 그래서 흰쌀밥만 드시고 반찬도 거의 안 드시고 과일도 절대 안 드셨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흰쌀밥보다 현미밥, 감자나 고구마가 훨씬 낫고 과일도 종류와 타이밍만 맞으면 드셔도 됩니다. 수박은 조심하시고 포도, 단감, 사과, 바나나는 식간에 적당량만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고 피곤하고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혈관이 망가지면 눈, 콩팥, 신경까지 다 영향을 받아요. 발끝이 저리고 시력이 나빠지고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혈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몇 년간 약을 드시다가 생활 습관만 바꿔서 약을 줄이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약을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되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제가 딱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3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오늘 영상을 본 보람이 있습니다. 내일은 바나나 한 개를 드셔보시고 모레는 현미밥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는 변화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식후에 덜 졸리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뭔가요? 혹시 바나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아니면 수박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과일을 선택하실 건지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